안녕하세요. 자카 친구들의 서울풍입니다. 이번에 할 얘기는 뭐냐면 분석과 재미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왜 재밌나? 이 포인트를 알면 유리하다. 이 포인트를 알면 사실 유리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맨날 분석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니 뭐 DM도 오고 댓글도 오고 왜 분석을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고 다 답변을 드리진 못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분석과 여러분들이 말하는 분석이 좀 궤가 좀 달라요. 차이가 좀 있더라고. 내가 분석을 하지 말라는 거는 제가 실제로 봤던 거예요. 글을 문장 단위로 쪼개서 형용사는 어디 왔는지 주어는 어디 왔는지 문장 단위로 쪼개서 분석을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안 하셔도 돼요. 진짜로. 그리고 막 이 페이지에 뭐 서술은 이만큼 했고 대사는 얼만큼 쳤으니까 그 비율은 얼마 이런 거를 분석하지 마세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웹소설이 이제까지 막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제일 많이 하는 말. 문장이 좀 어설퍼도 내용이 재밌으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옛날에 이 말을 더 속된 말로 아주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한 7, 8년 전에 개가 똥을 싸는 것도 재밌게만 쓰면 본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 이제까지 해보니까 그 말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거는 문장의 구조나 대사와 서술의 비율이나 그 이야기가 잘 된 이유를 찾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 여전히 분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지금의 나에게 와닿는 포인트, 재미 포인트를 알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모르면 당연하게도 모르는 거를 내가 연구해서 알아내는 거는 어려워요. 내가 모르는 수학 문제가 나와서 이 공식이나 그 공식의 원리를 알아내고 파악하고 몇 날 며칠 고민하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내가 이 문제 하나를 푸는 거는 수학은 가능하죠. 하지만 문학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좀 다르잖아요. 이야기 컨텐츠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답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 답이 오답일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너무 유사한 답이 되면 뭐가 됩니까? 표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악을 하라는 거는 현재의 나에게 닿을 수 있는 재미 포인트를 보고 알고 활용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안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모든 작품에서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일부 작품에서라도 재미 포인트가 보여야 내가 이 업계에서 일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웹소설 하나도 재미없는데 왜 씁니까? 쓸 이유가 없죠. 그런 분들 한두 작품 잘 돼서 큰 소리 쳐도 나중에 분명히 힘든 과정이 생길 텐데 글쓰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시다 보면은. 물론 뭐 전쟁터에 나가거나 진짜로 목숨 걸고 하는 일에 비하면은 아주 쉽죠. 그런 일과 비교하자는 건 아닌데 어떤 업무든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지옥이 있고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힘듦이 있으니까. 근데 글쟁이도 글 쓰는 일이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기본적인 재미 포인트를 알고 쓰는 것과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쓰는 건 달라요.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랑 별개로 기본적으로 이 업계에서 팔리는 이야기들의 재미 포인트는 아시는 게 좋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잘된 작품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말하진 않을게요. 왜냐면 리뷰를 한번 할 거예요. 나 재밌게 읽고 있고 되게 친한 작가님 작품인데 진짜 재밌게 읽고 있어서 리뷰를 한번 할 건데 그 작품을 또 여기 이제 작업실에 같이 쓰는 다른 지망생분이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볼 겸 그게 어떤 포인트가 재밌었는지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망생분이 얘기하시는 포인트가 되게 범주가 커요. 되게 범주가 큰데 뭐라고 해야 되지? 주인공이 난관을 이렇게 이겨낼 만한 요소들이 항상 있다. 그래서 기대감이 형성이 너무 잘 되고 와중에 감정선을 건드리는 포인트가 있고 그 와중에 그 난관이 쉽게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뚝딱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그게 너무 재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큰 범주의 얘기죠. 대부분 성공한 웹소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를 집어내더라고요. 그 친구한테는 그게 보이죠. 그것만 보이죠. 그러면 그거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거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소설을 고민해서 쓰는 게 좋은 거죠. 저 친구가 지금 쓸 수 있을 때는. 왜냐면 내가 아는 이야기를 써야 이야기에 힘이 실리거든요. 이게 왜 재밌는지 포인트를 알면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 간의 케미가 있고 앞부분에 더 기대가 되는 포인트들 여기서 이런 데가 나오겠고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쓰이겠고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사실 쓰신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썼던 그런 포인트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볼 수도 있고 재미 포인트가 더 많이 보여요. 이런 걸 고려했다 저런 걸 고려했다가 보이니까. 근데 그걸 다 보인다고 다 쓰지는 않긴 하죠. 이런 포인트에서 내가 배울 만한 건 배우고 이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작품에서 대입할 수 있나라고 고민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도 봤을 때 내가 이런 재미 포인트를 봤어. 너무 재밌었어. 미생이란 드라마를 봤는데 그 장글의 독백이 계속 가슴을 울리더라.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나한테는 재미 포인트였어. 그럼 장글의 독백처럼 주인공도 그런 덤덤한 독백을 넣어줄 수는 있겠죠. 따라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넣어줄 수 있겠죠.
혹은 뭐 제가 사실 재밌게 본 만화책이 여러 개가 있는데 히스토리를 진짜 좋아해요. 기생수 쓰신 작가님이 완결이 날란가 모르겠어. 저게 나올 때마다 한 권씩 매번 사거든요. 만화책 금액이 점점 올라가고 옛날에 제가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 만화책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이야기를 진행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사고를 자꾸 자기의 사고 그러니까 생각을 되게 명료하게 표현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헌터헌터라는 만화책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되게 좋아요. 헌터헌터는 1인칭보다는 3인칭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 그 부분 되게 좋아요. 뭐 키르아는 여기에서 고민했다. 앞으로 쳐도 뒤로 물러나도 된다라는 거를. 근데 그는 둘 다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문장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저는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내 작품에 어떻게 대입할지 고민해보고 조금씩 그런 요소, 디테일한 요소들도 흡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좋은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좋은 작품, 좋은 콘텐츠는 다 좋은 선생님이에요. 태풍상사랑 김부장이랑 드라마 2개를 동시에 다 보고 있고 피지컬 아시아까지 3개를 최근에 좀 인상 깊게 봤는데 고구마가 좀 단단해서 힘들긴 해요. 보기가. 근데도 배울 게 너무 많은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재밌게 봤고 그래서 무언가 콘텐츠, 어떤 이미지, 그림, 만화, 소설, 영화, 드라마 뭘 봤을 때 거기에서 재미 포인트를 갖고 보면 되게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영화관을 많이 가진 않는데 딸아이가 보고 싶어 하는 걸 반드시 같이 봐요. 몇 번 안 되는 데이트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이 다 단체로 할 수 있는 어떤 소소한 데이트가 너무 좋은데 딸아이가 이제 나이가 좀 돼서 초등학교 5학년이란 말이야. 같이 뭐 가자 그러면 잘 안 나온단 말이야. 같이 어디 가자 그러면 싫어! 안 가! 이게 제일 일본 왜 그러는 건지 잘 사춘기라고 하면 또 혼나니까 애가 저를 혼냅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위키드 2가 개봉을 해가지고 위키드 2를 오늘 저녁에 보러 가거든요. 오늘이지 며칠이죠 오늘이 11월 23일 이제 일요일인데 오늘 저녁에 보러 가기로 해서 보러 가는데 나름 기대가 됩니다. 가끔 아이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같이 보면 되게 잘된 콘텐츠만 보거든요. 애다 보니까 그 어떤 포인트를 탁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이래서 너무 재밌다. 아 여기서 이래서 감동이구나. 아 이게 이런 감정선이 계속 한화를 가지고 놀았구나. 이런 걸 보면 너무 기쁘죠. 물론 그만큼 재미없는 거 보면 화가 많이 나긴 하는데 그래서 악플이 달리나? 어쨌든 제 작품에 대한 악플은 제가 책임져야죠. 죄송합니다. 네, 더 재밌게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자기 반성을 하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좋은 작품들을 봤을 때는 재미 포인트를 뽑아내서 내가 습득하는 거는 분석이라기보다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필수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 가장 빠른 대비 방법이나 뭐 이야기의 시작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기반에는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야 돼요. 인풋하라고 했더니 뇌 빼고 책 읽고 있어요. 자랑을 하더라고. 1시간에 막 몇십 편 읽는다고. 여러분 그 자랑이 아니에요. 재미 포인트를 짚지도 못하고 그냥 읽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뭔가 그 안에 있는 걸 짚어내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은 그 작품은 안 읽고 스킵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긴 해요. 다른 작품에서 재미 포인트를 뽑아서 그 재미 포인트를 내가 어떻게 소화해서 내 글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내가 만들어내는 콘텐츠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죠. 하여간 분석과 재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재미는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지. 정확히 얘기하면 분석하지 말라가 아니라 공부하지 말라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골머리 쌓으면서 하느니 연재하고 원고 쌓아보고 내가 아는 재미 포인트 삽입해보고 이런 실전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작카데미를 피드백 수업을 다시 열었는데 근데 이 방송을 보고 강의 신청을 해도 거의 받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번에 해보니까 제가 사람을 많이 받을 수 없어서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한 달에 한 3명, 4명만 받아야지 라고 했더니 9시에 여니까 9시 7분에 마감이 됐대요. 그래서 아마 이걸 말씀드린다고 해도 광고가 아니라 이제 피드백 수업을 듣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매달 인원을 굉장히 줄이면서 할 예정이고 그리고 더 늘릴 생각이 별로 없고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이 캐파의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작가 데뷔를 하면서도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이런 기본적인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인가? 라는 거를 훨씬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분석과 재미에 관해서는 재미 포인트를 알면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 포인트를 반드시 인지하고 글을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